친구들은 그래도 일전에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수준은 아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직은 시험 볼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수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가 아마 4월 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을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건데 오늘부터 진행해서 아마 4주 정도 안에 진도는 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대략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재를 기준으로 웬만하면 이게 몇 페이지죠? 195페이지까지? 웬만하면 195페이지까지 3월 안에 나갈 계획입니다. 3월 안에 195페이지 정도까지 나갈 거고요. 전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예요.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가 문제 양이 좀 많은 편이라서 다 푸는 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좀 선별해서 풀이를 진행할 건데 그러다 보면 아마 본인 딴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유형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조금 더 문제를 풀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안에는 195페이지까지 다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는 아마 기출풀이를 진행할 거예요. 학교 기출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첫 세대예요. 그래서 사실 기존의 기출들이 여러분이랑 정확하게 맞진 않습니다만 맞지 않는 단원이 1학기 기말고사 파트고 중간고사까지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말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기출로 푸는 게 좀 유의미하다. 그 다음 아마 4월 말쯤에 이제 시험을 볼 테니까 거의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복습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진도 나가고 복습하면서 다시 심화를 하고요. 심화는 모의고사 문제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 없을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 195페이지까지 했던 걸 복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입학하고 1, 2, 3, 4, 5등급이라는 것을 이제야 맞이하게 되는데 목표는 아마 1등급이겠죠. 못해도 2등급 정도까지는 하길 바랄 테고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요 정도에 있는 교재를 설명할 수 있을 수준이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 1등급입니다. 웬만하면. 이 교재만 모의고사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교재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다 1등급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고 싶다 하면은 요 정도까지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바라봐주면 됩니다. 방향을 잡아주면 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 난이도가 조금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마플 시너지 센 이 정도만 잘 봐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보통 이 한 달 반 동안 그걸 못해서 밑에 등급을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학교 중에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의 절반이죠. 학교의 절반은 공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시험은 대략 평균이 40점, 50점 정도에 걸치게 돼요. 중학교 때보다는 평균이 훨씬 낮죠. 왜냐면 한 줄로 찍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경쟁하는 거고 수치로 따지자면 여러분 중학교 때 A 받은 친구들이 보통 40%인데 30% 중인 보통 40%죠. 이들이 1, 2등급을 나눠 갔습니다. 즉 A 받은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B, C, D 받은 애들은 사실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그냥 90점을 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90점 넘은 애들 중에서 내가 반 3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구나 생각이 좀 됩니다. 1등급은 딱 간단해요. 반 3등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비율적으로 여러분 학년당, 반당 보통 한 30명에서 25명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10% 정도까지가 1등급이라서 3명 정도가 1등급이에요. 딱 반 3등입니다. 물론 반 3등 했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전교 단위로 따져서 그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밑이라면 2등급에 달하겠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현실을 짚어주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일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갑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들어보지 못한 대학교들에 갈 수 있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대학교가 의미가 딱히 없어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제 근처에서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공부가 뜻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일찌감치 떠나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이게 가장 크죠. 딱히 하고 싶은 게 없거나 뭐 정말 하고 싶은 게 있거나 그럴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걸 방향으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모름지기 어떤 분야든 공부를 잘해두면 편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의 성실성을 보장받기 때문이에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성적이 어느 정도의 성실성을 보여줍니다. 능력치를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얘는 그래도 성실하구나 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가 결국 이 마플 시너지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마플 시너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첫 단계는 조금씩 넘어가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건 개별적으로 따로 질문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첫 교육과정이라서 교육과정 첫 세대라서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조정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참고할 대상이 없다라고 할까? 그런 게 이제 좀 힘들 수 있는데 같이 발 맞춰서 잘 해봅시다. 누구나 이제 언제나 첫 세대는 있어서 근데 첫 세대가 좀 빡센 만큼 대신 돌아오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왜냐면 다들 아직 요령이 없는 상태라서 성실한 사람이 생각보다 큰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능력치가 뛰어난 사람이 물론 좋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성실성을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성실성이 좀 올바른 방향이어야 돼요. 내가 보통 추천하는 방향은 수업 중에 보통 어떠한 말들을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방향을 따라가는 걸 추천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건 힘든 길인 것 같아. 나는 일단 편한 길인 이쪽으로 가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결국 언젠가 힘든 길이 될 겁니다. 그 방향은.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할 때도 복습을 할 때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죠? 그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길 바랍니다. 어쨌든 경쟁 체제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을 텐데 열심히 하세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수업 진행 방향은 아까 말했다시피 3월까지는 이걸 진행할 건데 기본적으로 다음 시간부터죠. 질의응답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낸 숙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다음 시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다시 설명할 거고 오늘은 이거부터 시작이겠죠. 그 다음에 뭐 개념 설명하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하고요, 질의응답하고요, 또 수업하고요, 또 질의응답하고요. 이걸 매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방학 때 나랑 같이 했던 사람은 시험을 봤는데 학기 중에 시험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최대한 빨리 진도 다 빼고 그 다음에 기출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플 시너지를 풀면서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방향은 틀린 건 틀렸다고 체크를 하세요. 공부의 목적은 틀린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틀리지 않기 위한 겁니다. 어중간하게 아는 거, 뭐 이렇게 내가 좀 실수했나 하고 그냥 넘어간 거 반드시 똑같은 시소로 틀립니다. 그게 시험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좋지 않다.
그러니까 미리 틀린 건 실수로 틀린 거라도 체크해놓고 실수라고 차라리 글씨로 써요. 그게 낫습니다. 알았죠? 그냥 이거 아는 건데 실수로 틀렸네. 시험 때 실수가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알았죠? 그렇게 체크하는 것을 좀 유념해 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말합니다만 앞으로 숙제는 행복한 1등급이라는 부분이 포함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처음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서. 근데 그 행복한 1등급은 보통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고민을 하길 바라요. 그러니까 본인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길 수도 있는데 고민을 하길 바라고, 웬만하면 그 문제를 고민하는 방향은 한 문제당 최소한 5분 이상이길 바랍니다. 최소한 5분 이하를 고민하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모의고사 문제, 행복한 1등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문제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읽고 앞에서 풀었던 문제를 확인하며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5분 이상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하면 딱히 의미는 없고요. 자기 수준에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게 있다면, 물론 나는 시도해보기 추천하지만 그럼 넘겨도 좋습니다. 넘겨도 좋은데 그럼 나중에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하길 바라요. 맞죠? 정말 여기까지만 말합시다. 자,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근데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내 번호고, 카톡방은 만들었고 초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카톡방에 있는 내 카톡 아이디로 뭐 말할 거 있으면 말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일단 번호 저장해 놓고 뭐 할 말, 질문, 자기 뭐 수업 변동사항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건 좀 말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뭐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의 유형을 통째로 못하겠다, 그런 경우에도 질문을 하세요. 어차피 나는 내가 답장하고 싶을 때 답장할 거라서. 근데 그 답장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거라서, 수업을 안 하는 중이라면 웬만하면 답장을 빨리 줄 테니까 열심히 질문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학원 오는 이유는 뭐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모르는 거 질문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쵸? 질문 안 하면 학원에 오는 의미가 없어요. 알았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시다. 자, 이야기하자. 자, 오늘 할 내용은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다항식의 연산은 아무리 공부를 안 했던 친구도 보통 한 번씩은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을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연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하기, 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요? 항을 정리해야 되고, 그 항을 정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고 말합니다.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는 의미고요. 오름차순은 차수가 올라가는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의미인데 잘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보통은 얘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해왔고, 얘를 기준으로 계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연산을 식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동류 한끼리, 같은 한끼리 더하기 빼기 진행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어려워하지 않죠. 보통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렵게 하는 건 보통 곱하기부터 어려워지죠.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부터 좀 이야기를 합시다. 유형 3이에요. 페이지 11페이지죠. 유형 1, 2는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잘 모르는 게 있는 건 질문하시면 되고요. 유형 3. 그리고 답안지는 두고 다니세요. 여러분 답안지 볼 일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채점은 그 교재 여기 맨 뒷페이지, 이거 문제 있는 거 맨 뒷페이지 보면 답안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채점하면 되니까 굳이 답안지를 들고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알았죠? 답안지 무겁지 않니? 버리는 것도 추천하는데 버리면 또 아쉽잖아. 그쵸? 너무 답답할 때 답안지 안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말한 적이 없을 수도 처음 듣는 친구도 있으니까 답안지를 볼 거면 뭐 나는 답안지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건 뭐 그냥 굳이 말 안 하는데, 답안지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답안지를 볼 때 그냥 쭉 다 보는 것보다는 자기가 막혀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고 그냥 덮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민하다가 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보고 그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생각은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냥 답습하는 건 좋지 않아요. 중학교 때는 그냥 답안지에 있는 거 그대로 외우고 그거 외운 거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쓸모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는 어쨌든 문제의 변형이 많이 일어나서 핵심 아이디어가 유지된 상태로 형태 자체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면 그 형태가 바뀌었을 때 적응이 안 돼요. 해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지를 보더라도 생각을 좀 하면서 보길 바랍니다. 자, 각설하고요. 곱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3이고요. 곱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자 해요. A 더하기 B, C 더하기 D 더하기 E, F 더하기 G. 자,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뜰까요? 항 몇 개 떠요? 중학교 거에 나오는데, 그쵸?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나오죠. 이거 항 몇 개 나와요? 그쵸? 왜 12개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항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줘야 돼요. 곱셈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2개, 3개를 먼저 전개하고 그 다음에 나온 항을 얘랑 곱하기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산을 할 거면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항이라는 건 괄호마다 한 개씩 골라서, 괄호마다 항을 한 개 선택해서 걔네끼리 곱하는 거예요. 선택한 항끼리 곱하는 겁니다. 이게 곱셈이에요. 괄호마다 한 개를 골라서 걔네끼리 곱하는 거가 새로운 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곱셈을 할 때.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요소들만 뽑아서 곱셈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다 전개를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빡세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16번이 그렇다는 거예요. 1 더하기 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10x 4x 4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5제곱 더하기 10x 10제곱의 제곱이 있습니다. 이거의 곱셈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찾는다. 아, 그리고 숙제는 책에다가 해도 되는데 복습한 때를 대비해서 그냥 노트에다 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책에다가 풀어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형마다 웬만하면 한 문제씩 내가 풀어줄 건데 그거를 책에다가 쓰고 뭐 나중에 참고를 해도 되는데 참고를 해도 좋고, 노트에다 풀고서는 여러분 다시 풀어도 좋습니다. 그냥 그건 편한 대로 하세요. 그건 그냥 자유를 주도록 하죠. 말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내가 풀어주긴 할 건데 그거를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볼 수는 있게끔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필기를 할 거면 내가 써주는 걸 필기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말을 필기하는 걸 기본적으로는 추천합니다. 알았죠? 웬만하면 말을 하는 것을 중요한 부분은 써주긴 할 텐데 그 말을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았죠? 자, x 4제곱의 개수를 찾을 겁니다. x 4제곱의 개수를 찾을 건데 10개를 11개의 항이 있죠? 그걸 다 곱해서 전개하는 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여기 2개의 곱하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1 더하기 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4x 4제곱 더하기 랑
1 더하기 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4x 4제곱 더하기 이거랑 이 있을 때 어차피 여기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에서 하나 골라서 두 개를 곱하기 해서 4제곱이 되는 걸 찾을 거라면 우리가 굳이 다 전개할 필요 없이 4제곱이 되는 애들만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x 4제곱이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상수항과 4제곱, 여기 있는 1차항과 세제곱, 2차항과 2차항, 3차항과 1차항, 4차항과 상수항을 곱해서 얘네들끼리만 계산해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계산은 어떻게 돼요? 이거 2개 곱하면 4가 개수고요. 2 곱하면 3, 이 개수고요. 2 곱하면 4가 개수고요. 2 곱하면 이상하게 말하는 것 같죠? 여기가 아니죠? 네, 아니네요. 3 그리고 여기는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18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에 착안해서 이 교재에는 없는 주제인데 이거에 착안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센에는 있는데 여기 교재에는 없는 문제죠. 뭐냐면 이겁니다. 위에다가 좀 적어주길 바랄게요. 16번 위에 빈 공간 있죠? 거기에다가 참고라고 쓰고 저걸 주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곱셈이 있고요. 여기에서 x 9제곱의 개수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할까? x 9제곱 개수니까 말했듯이 x 9제곱만 되는 걸 찾아주면 돼요. 괄호당 하나씩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지금 x 하나 숫자 하나가 하나씩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x 9제곱을 만들려면 x가 9개 그리고 숫자가 1개 이렇게 있어야 돼요. x가 9개 숫자가 1개 있는 것을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를 9번 곱하니까 9제곱이 되는 거고요. 숫자를 하나.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괄호 10개 중에 9개는 x를 1개는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며 즉 저기 1부터 10까지 있는 숫자를 한 번씩 선택하는 거니까 x 9제곱의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10개 중 9개는 x를 1개는 숫자를 선택해서 곱했다. 그럼 그 숫자 1개는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9가 되거나 10이 되거나 라는 것이고 1부터 10까지 더한 55가 결론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뽑아서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뽑아서 곱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문제도 이 문제도 같은 주제죠. 괄호당 하나씩 골라서 계산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냥 기본적인 곱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다?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심화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심화시키는 거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정도는 기억을 하나요? 하나씩 불러보죠. 찬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5개 정도 있나요? 불러보세요. 하나. 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자, 초은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 이걸 합차공식이라고 불렀죠. 승원이. 네, a 마이너스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병찬이.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 마지막으로 연이. cx 더하기 dy d. acx 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의 x 더하기 bd. 네,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을 심화시키는 방향이에요. 이 공통수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것과 고등학교에서 배울 거에 대한 교두보, 즉 그냥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공통수학 1이랑 1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수학 1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심화에 해당하는 분용, 심화 및 확대라는 거고요. 공통수학 2의 첫 번째 단원인 도형의 방정식까지는 중학교 거 심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교 거, 이제 진정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기 위한 근간을 다루는 거예요. 공통수학 1, 2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학교 때 거에서 어떻게 심화가 됐는지까지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얘는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딱히 나오지 않아요. 이걸 확대는 딱히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4개를 기준으로 진행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3학년 과정 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파트에서 다시 나오긴 합니다. 다시 나오긴 해요. 그때는 뭐 2x 더하기 3의 10제곱 이런 거 다룹니다. 이런 거 다루게 되니까 뭐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심화로 제곱이 있는데 2개짜리의 제곱이 아니라 뭐라고? 3개짜리의 제곱을 이야기할 겁니다.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여기서 여러분 잘 따져야 되는데 지금 괄호 2개 있죠? 그러니까 모든 항은 2개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 a, b, b, c, ca. 그쵸? 괄호가 2개 있으니까 모든 항은 2개씩 곱으로 돼 있는 거예요. 괄호마다 한 번씩 선택하는 거랬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3개랑 3개 있죠? 맞아요. 3개랑 3개 있으면 원래 총 몇 개 있어야 돼요, 항이? 9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게 겹치는 게 있으니까 개수가 생긴 것 뿐이고요. 곱하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해는 해줘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씩 곱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3개짜리의 2제곱이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다? 2개짜리의 세제곱입니다. 세제곱이잖아요. 그쵸? 괄호가 3개 있어. 괄호가 3개 있지. 그러면은 당연히 뭔 생각이 들어요? 지수가 3인 게 있어야 돼요. 그럼 3개를 곱했으니까. 그쵸? 지수의 합은 반드시 3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 세제곱, a 제곱 b, ab 제곱, b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지수가 하나씩 작아지고요. b가 지수가 하나씩 커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3개를, 세제곱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개수가 이건 안 쓰는 거죠. 1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합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뭐도 있을 것 같아요? 차의 세제곱도 있겠죠. a-b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괄호가 3개 있는 거라서 괄호가 3개 있는 거라 세제곱, 제곱, 1제곱, 1제곱, 제곱, 세제곱이 있는 것이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차수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얘랑 얘랑 사실은 똑같은 형태라서 또 써집니다. 다른 건 b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b의 거듭제곱, 즉 b가 홀수 제곱일 때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뿔마뿔마가 완성되는 거죠.
여기 있는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한 형태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길 부분은 개수는 어떻게 따르나요? 그냥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원리적인 내용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뭐 이해를 하는 건 너무 힘들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의 요령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방학 때 했던 친구들도. 이거는 적어주세요. 13페이지 위에다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써주면 돼요. A 더하기 B의 N제곱에 개수를 찾는 아이디어인데 N이 1일 때는 개수가 1, 1입니다. N이 1일 때는 N이 2면 개수가 1, 2, 1이에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왼쪽은 그대로 오고요. 가운데는 더합니다. 그대로 오고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3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1, 3, 3, 1인데 그대로 왔고요. 그렇죠? 이건 더할 게 1밖에 없잖아. 그래서 1 쓰고요. 그 다음 더해서 3, 더해서 3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n이 4인 것도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죠. 그래요? 말은 할 수 있어요. n이 4면 1, 4, 6, 4, 1이 됩니다. 그대로 쓰고요. 더한 거고요. 더한 거고요. 더한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n제곱도 4제곱도 5제곱도 우리가 차례대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면 돼요. 알았죠? 외워주는 것도 제일 좋다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 외우는 게 나은데 이런 식으로 요령을 부릴 수는 있다. 2개짜리의 제곱이 있었으니까 3개짜리의 제곱, 2개짜리 세제곱, 2개짜리 세제곱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의 변형 형태라면 이어서 할 거는 합차 공식의 변형이 있을 겁니다. 합차 공식의 변형의 핵심은 뭐냐면 저기 2개 곱했으니까 원래 항이 몇 개여야 돼요? 4개밖에 없죠. 4개여야 돼요. 얘도 항이 줄긴 했지만 4개가 아니지만 개수를 따지면 결국 4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없어. 소거가 된 게 존재한다는 게 합차 공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거되는 애들을 다룰 거예요. 얘가 좀 많습니다. 소거되는 대상이. 이건 유형 5에 해당하는 건데 그냥 한 번에 설명할게요. 유형 5에 해당하는 건데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교재에 이제 분할되어 나와 있는 부분을 그냥 한 번에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합차 공식의 변형 첫 번째는 뭐냐면 2개를 곱하는 게 아니라 2개랑 3개를 곱합니다. 여기 부호가 가운데에 있는 부호가 다르다는 게 핵심이고요. 전개했을 때 a 세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b 세제곱이 됩니다. 그 플러스랑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가 되고요. 앞에 거 부호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또 다른 변형,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라면 얘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됩니다. 가운데 거랑 가운데 게 부호가 다르고요. 그 결과 앞에 거의 부호를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2개랑 3개를 곱하면 6개가 되는데 2개고요. 2개랑 3개 곱하면 6개가 되는데 2개밖에 없죠. 합차 공식의 아이디어예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3개랑 곱했는데 3개가 뜨는 게 있죠.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랑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을 곱한 게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있고요. 그리고 좀 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곱한 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된다. 이렇게 되는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합차 공식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저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2개짜리 곱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몇 개짜리 곱이 있겠어요? 2개가 아니라 2개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c고요. 이건 이제 x와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해주면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렇게 써주면 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AB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수가 이렇게 됐을 때 괄호가 3개니까 항은 반드시 3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에 있는 문자가 3개 있어야 됩니다. x세제곱이니까 더 이상 문자가 있을 수 없죠. x제곱이니까 문자가 하나씩 더 있어야 돼요. 그게 얘네들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x 하나 있죠. 그럼 문자가 2개 있어야 돼서 얘네 2개씩 곱한 겁니다. a, b, b, c, c, a 이렇게. 문자 x가 없죠. 그러니까 a, b, c를 다 곱한 형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c 곱하기 x 더하기 d라고 해도 똑같겠죠. 4제곱, 세제곱, 제곱, 1제곱, 상수항. 그리고 4제곱의 개수는 없겠지만 1이겠지만 3차항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그 다음 ab 더하기 bc 더하기 cd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라고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진 않아요. 이런 문제를 물어볼 거면 저렇게 x 9제곱 개수만 물어보는 걸 따로 한다는 거죠. 전개하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묻는다는 거죠. 얘가 아니라 차가 있는 것은 다를 수 있고요. 달라지는 건 얘랑 비슷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뿔마가 되는 것. 그것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똑같고요. 부호만 뿔마가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내가 쓴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내가 뭘 써야 되는지가 떠오르지 않아서 틀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백지에다가 이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주의하라고 하는 거는 얘를 쓰고 이거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건 백지에다가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지 두고 뭐 있었지? 써서 14개 정도 되죠? 14개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떠올리지를 못해서 뭘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틀리게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가 곱셈 공식이죠. (21번)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 전개하기가 그냥 잘 무난하지 않나 싶어요. 빡세지가 않아서 그냥 전개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냥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거 전개하는 게 이거는 그냥 공식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주의할 건 이 C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C가 붙은 항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C가 붙은 항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됩니다. C가 붙은 것만. 그럼 얘는 B가 붙은 것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더하기 CA. 얘는 A가 붙은 것만 더하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요. C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2BC 마이너스 2CA.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그냥 깔끔하게 뒤에 있는 항들의 곱이 날아가서 얘가 될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전개하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싶어요.
자, 곱셈 공식을 외웠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34번.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질의응답 받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진도를 일단은 오늘은 그냥 다항식 끝까지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왔어요. 다항식 끝까지만 할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 하고 오늘은 여유가 되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안배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4번 같이 볼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게 됩니다. 자, 얘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얘랑 얘를 보면서 똑같은 관찰력을 좀 길러야 돼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관찰력을 좀 기르면 두 개 똑같고 가운데만 다르죠. 얘는 a-c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쓰는 게 합당한다는 거죠.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만 뿔마잖아요. 합차 공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 얘는 누가 똑같고 누가 달라요? b만 똑같고요. a 더하기 c가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관찰이 첫 번째입니다. 관찰.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관찰부터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뭔 생각이 드냐? 삼각형의 종류를 묻는 건 의미부터 알아야 돼요. 삼각형 종류 묻는 건 길이에 대한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정삼각형을 말하거나 이등변 삼각형을 말하거나 직각 삼각형을 말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삼각형 종류는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이에 대한 관계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b끼리 얘네끼리 전개를 해서 넘기면 a-c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c의 제곱 이 2b제곱이 되고 그래서 2에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2에 b제곱이 되며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b제곱인 빗변의 길이가 b인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일 땐 누가 90도인지 어떤 게 빗변인지를 적어주는 게 보통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삼각형 종류를 말하는 건 얘네들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얘를 물론 그냥 전개해도 돼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풀이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진짜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는 그런 시험에서 안 보이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연습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굳이 또 이상한 비유를 한번 들자면 들었던 친구도 있겠지만 카트라이더라는 게임 알아요? 카트라이더 게임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맵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딱히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누가 이런 거 연습 모드를 해? 맞지? 그냥 달리면 되잖아. 이거는 성능 좋은 차가 그냥 1등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 노잼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요? 이상하게 생긴 맵을 깔아두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연습의 의미가 생기지. 특히 맵에 뭐가 있을 때? 씨름길이 있을 때 씨름길이 있으면 이거 타는 놈이 1등 아니야? 그쵸?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출발한다고 할 때 가다가 직진이 아니라 여기서 꺾어야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보통 드리프트 연습을 해야 되죠. 그게 연습 없이 돼? 안 되지. 실패해. 그럼 가야지. 어쩔 수 없어. 근데 연습할 때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걸 연습해? 내가 대회에 나갈 건데? 아니잖아. 다 이걸로 연습할 거잖아. 될 때까지 연습하다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일단 이걸로 달리자라고 할 거잖아. 그런데 너희는 왜 연습할 때 몸이 편한 걸로 하려고 하냐고. 공부는 머리가 불편하고 몸이 편한 걸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시험 봤을 때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시험 봤던 친구들 알죠?
단순히 그냥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걸 없애려면 미리 지름길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시간이 모자라집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왜냐면 그래야지 등급이 나뉠 거고 그래야지 그러기 위해 선생님들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거니까. 맞죠? 연습은 이렇게 해달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라면 앞에서 했던 그 곱셈 공식을 바탕으로 변형을 다루게 됩니다. 변형.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 변형은 그냥 곱셈 공식 잘 외우고 있으면 그냥 적당히 이항하면 됩니다. 그게 맞긴 해요. 헌데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죠. 만약 곱셈 공식 변형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만약 외우고 있다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변형 중에 누구를 쓸까라고 후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곱셈 공식 그 많은 애들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몇 개 중에 누구를 후보로 쓰지? 라고 후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도 외워주면 좋겠죠. 외워주면 좋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항만 하면 되긴 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얘부터 하자. 중학교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쓸 수도 있고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ab라고 쓸 수도 있죠. 비슷하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로 쓰거나 또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물론 얘는 곱셈 공식이 따로 있지만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 이렇게 합과 곱으로만 얘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a 마이너스 b로 뿔 맞뿔이면 얘는 맞뿔맞 이렇게 부호가 교대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애가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 변형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헌데 뭐 이것만 이야기하냐? 아니죠. 이미 중학교 때도 있었지만 저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에서 많이 나왔던 게 분수 형태예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있을 때 얘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라고 보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로 보냐 이건 유형 8이에요. 유형 8 유형 8에 이게 있죠. 그래서 뭐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얘네들은 비슷하게 얘네들에 대한 변형으로서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도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분의 1이거나 또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도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된다라고 밝힐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가 곱셈 공식 변형이고 사실 저거 하나 이항하면은 뭐 하나의 항 이항하면은 보통 그냥 곱셈 공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긴 한데 저거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방향성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2번입니다. 센에도 있었던 문제고요. 난 개인적으로 뭐 이거까지 이거 외우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교재에 있나? 그래서 교재에는 이거 외우라는 것처럼 되어 있긴 한데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교과서에도 저거 정도까지밖에 없고 외워야 되나 생각하긴 하는데 기출에 나오냐라고 묻는다면 네, 나옵니다. 나왔던 학교는 동해고랑 부용고가 있어요. 나왔었습니다. 물론 부용고는 6제곱 더하기 6제곱 나왔죠. 센에 있는 그 문제. 자, 우리가 뭔 생각을 하냐면
합과 곱으로 알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이 세 개예요. 얘네랑 얘랑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와의 관계로 a-b까지 구할 수 있는 세 개가 있죠. 합과 곱으로는. 근데 얘는 이렇게 식을 쓴다면 얘는 내가 알아. 근데 문제는 얘는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아는 건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걸 구하지? 둘이 곱하면 5제곱 뜨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곱셈 공식만 외우고 있다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없죠. 근데 곱셈 공식 변형을 알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제곱 더하기 제곱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알고 있어서 이 둘을 곱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곱셈 공식 변형에 따라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라서 4, 4, 8이 되고요. 이 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라서 20이다 라는 걸 통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곱한 a 다섯 제곱 더하기 b 다섯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에 a 더하기 b 이렇게 둘을 곱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쟤네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얘는 내가 구해야 되는 대상이고 얘랑 얘를 곱하면 160은 a 다섯 제곱 b 다섯 제곱 a 제곱 b 제곱은 4 곱하기 2 8이 됩니다. 숫자 왜 이래? 그래서 152가 되겠고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20이니까 이거는 132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외워야죠. 저 정도는 그냥 외워주세요. 맞죠? 이게 간혹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암기 과목 아니죠. 이거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수학이 아닙니다. 일종의 시합, 스포츠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수학은 진짜로 대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는 애들은 시간 제한이 없어요. 걔네들은 진짜로 이런 걸 증명하는 놈들이야. 근데 너희가 하는 거는 시험이지. 시험은 시합이야. 50분이라는 제한 시간 걸어놓고 누가 제일 잘 볼래? 경쟁하잖아. 이건 되게 그냥 경쟁한 시스템인데 일종의 스포츠 게임처럼 다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용해야 됩니다. 암기할 건 암기하고요. 그냥 그래서 유형 싹 다 외워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마플 시너지만 충분히 복습하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익숙하게끔 만들려는 게 목적이다. 그런 겁니다. 47번 이어서 보면 분수의 곱셈공식 변형 형태인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6이랍니다.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즉 8이 x 더하기 x분의 1이라서 이거의 제곱이라 x 더하기 x분의 1이 2루트 2가 됩니다. 또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4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라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 틀리는 요령이죠. 그 이유죠. 왜냐면 x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x분의 1이 오히려 1보다 큽니다. 즉 x 마이너스 x분의 1은 0보다 작아야만 해요. x의 범위 때문이다.
자,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은 2루트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루트 2. 그래서 8이 16 루트 2, 10 루트 2가 되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얘랑 계산하는 거니까 10 루트 2 마이너스 14가 되겠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죠. 지금 여기가 이제 좀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1번과 5번이 딱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두 개만 다르죠. 학교 시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반드시 그거에 해당하는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실수를 못 찾고 그냥 틀립니다. 미리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 주의할 건 x 더하기 x분의 1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할 때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는데 그때 부호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은 이 x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더 좋겠죠. 더 좋을 겁니다. (56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부채꼴이 있고요. A와 O와 B가 있으면 여기를 R과 P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 길이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OPQ, Q를 안 썼는데? OPQR의 넓이가 20이라는 것과 반지름 길이가 10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OPQR의 넓이를 이야기했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가로랑 세로를 일단 문자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지금 알려줬잖아. 그럼 넓이를 쓰기 위해 A와 B라고 써야죠. 여기는 10-B가 될 거고요. 얘는 10-A가 될 겁니다. 그럼 뭐 A, B는 22인 거죠. 이때 얘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더하는 것인데, 여기 길이는 지금 여기 A랑 B라고 했고 직각 삼각형이니까 PR의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네?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원이라는 건, 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반지름에 대한 정보예요. 반지름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이 문제에선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 같으니까 여기가 대각선이 되고 이 길이는 반지름이라서 그냥 10이 됩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0이 되는데
이 두 개를 바탕으로 뭘 떠올려야 돼요?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10-b 더하기 10 더하기 10-a니까 30 마이너스 a 더하기 b고, a 더하기 b를 구하기 위해 저거를 쓰려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라서 144.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12죠. 답이 이렇게 18이 된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정보를 먼저 쓴 거고요. 이게 힌트에서 나와 있는 거죠.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을 쓰고 보니까 얘가 필요한데, 얘를 구하기 위해 이 형태를 써보고 a 더하기 b의 제곱이 144이므로 a 더하기 b라는 건 요 놈은 12가 돼서 구하려는 게 1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좀 기네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잠시 쉬었다가 유형 11부터 유형 17까지는 다음 시간에 10분 쉬었다가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1시간 좀 넘게